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골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생활, 내 손으로 가꾼 작물로 자급자족하는 보람 모두가 한 번쯤 그려보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은퇴하고 농사에 도전하는 것은 체력과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또 과연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시골 생활의 진짜 모습과 은퇴 후 농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부부, 5년간의 농사 수입 공개. 과연 성공했을까? 은퇴 후 시골에서의 농사 생활은 많은 사람이 꿈꾸는 낭만적인 모습이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간 부부라면 체력과 경제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시골 생활의 현실적인 면을 살펴보고 농사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의 도전 농작물 키우기와 첫 해의 실패.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소박한 생활을 꿈꿉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적을 거라는 기대도 하죠. 하지만 농사는 단순히 땅을 일구고 물을 주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부는 은퇴 후 첫 해에 다양한 작물을 시도해봤지만 재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토양, 수분, 일조량 등이 다르고 병충해 관리도 경험이 없으면 까다롭습니다. 첫 해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농사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해의 수익을 따져보니 경작 비용과 씨앗, 농자 재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죠.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들은 농사의 고됨을 몸소 경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농사 관련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근의 농업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같은 지역에서 올해 농사를 지은 이웃들과도 소통하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첫 해의 실패는 많았지만 이후에는 잘 자라는 작물들을 파악하고 재배 계획을 세우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2. 농산물 판매의 현실 시장 경쟁과 수익 변동. 농사에서 수확한 작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소량의 농산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부도 처음에는 인근의 재래시장과 농협에 직접 판매해 보려 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경쟁하는 농가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작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판매 방법을 바꾸어 온라인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간단한 쇼핑몰을 만들고 지역 특산물로 마케팅을 강화해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차별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도심의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며 수익이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안정된 시점에서 월 평균 약 1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는 두 사람 생활비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이 정도 수입으로 완전히 경제적 안정을 느끼기에는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직거래는 초반에는 노력이 많이 들지만 소비자층을 확보하면 재고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체력과의 싸움. 지속 가능한 시골 생활을 위해 필요한 건강관리. 은퇴 후 농사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체력입니다. 시골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신체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해요. 이 부부도 50대에 은퇴한 초기에는 의욕이 넘쳤지만 해가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되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라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자주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농번기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몇 주간 일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부부는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운동을 일상에 도입했고 파칠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농사와 병행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체력을 유지하며 오래 농사를 짓는 데 필수 조건이 되었죠.
이 사례는 특히 시골 생활을 꿈꾸는 50대, 60대 분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은 매일 조금씩 무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퇴 후 농사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을 알려줍니다. 시골 생활의 현실적인 수익과 조언. 이처럼 은퇴 후 시골에서 농사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은 단순히 좋은 공기와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이상의 현실적 도전이 많습니다.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으며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부부는 지속적인 배움과 꾸준한 체력 관리를 통해 시골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내고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면서도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생활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고 합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을 고려하는 분들께 이 부부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시골에서 맞이한 현실 농사로 얻은 배움과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조언. 은퇴 후의 삶을 시골에서 농사로 꾸려나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농사 생활은 단순히 이상적인 자연 속 생활 그 이상입니다. 겉으로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림이지만 실상은 땅과 씨름하고 날씨와 맞서며 힘들게 체력과 씨름해야 하는 현실이죠. 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시골 생활의 현실과 그 속에서 자급자족의 만족을 찾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1. 농사에는 생각보다 더 큰 체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부부의 첫 해 농사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을 움직일 일이 많지 않았던 터라 밭일이 이렇게 고되고 체력 소모가 큰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몸에 많은 무리를 줍니다. 특히 농사는 체력 소모가 큰 활동이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이 필수인데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농사라는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도 첫 해 농사를 시작하며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농번기에는 그야말로 마라톤과 같은 생활이었죠. 몇 번씩 다리가 저리고 허리 통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바로 체력을 길러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씩 밭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체력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농사는 매일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체력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체력은 한번 소진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시골 생활에서는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니까요. 시골 생활을 시작하기 전 체력을 꾸준히 길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사 수익. 현실은 월 평균 100만 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농사는 수확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을 넘어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가까운 시장과 농협에 자신들이 키운 작물을 팔아보려고 했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가격도 다른 농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온라인 직거래였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며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소비자에게 어필할 기회를 만들었죠. 이런 온라인 직거래 방식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의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배송까지 직접 신경 쓰며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 평균 1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 정도 수익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은퇴 후의 모든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한 셈이죠. 은퇴 후 농사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수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과 방법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사 수익을 기대하는 은퇴자라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유통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3. 시골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건강한 정신과 자기 관리. 이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그 과정조차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직접 재배하고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고 심지어 집 안에서 수리해야 할 것이 생기면 그 또한 본인들이 해결해야 했죠. 이런 자급자족의 생활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시골에서의 자급자족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먼저 성공적인 자립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골 생활에서 과도한 기대나 욕심을 버리고 매일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이 키운 작물을 돌보고 성장을 확인하며 느끼는 보람은 다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큰 만족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장기간 혼자 혹은 둘이서만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시골의 이웃들과의 소통과 주기적인 문화생활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매주 열리는 마을회의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쌓아갔고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 시골 생활을 고려할 때 자신만의 자립 방법을 찾고 시골 생활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넘어서 삶의 만족과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시골 생활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 시골 생활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지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체력, 경제적 수익, 그리고 건강한 정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활을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특히 농사는 지속적인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미리 운동을 생활화하고 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 무리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창의적인 수익 모델을 개발하세요.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려하세요. 온라인 직거래나 특산물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은 성취를 즐기세요. 시골 생활의 핵심은 소박함과 자급자족의 만족입니다. 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와 보람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필요한 노력과 준비 또한 상당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시골 생활의 현실적인 면모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은퇴 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